안녕하십니까, 김현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서 생성기를 사용해서 파서를 만드는 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파서 생성기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 강의에 사용될 파서는 IISPL 파서입니다. 이 파서 생성기는 지난 우리가 어휘 분석 과정에서 공부했던 렉스 컴파일러, 그 컴파일러와 같은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생성기입니다. 다음, 이 파서 생성기 사용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단순 계산기를 하나 개발해 볼 것입니다. 이 개발 과정을 통해서 파서 생성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파서를 만드는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발하고자 하는 문제의 그 정의가 어떻고, 그 다음에 그 구성도가 어떻게, 파서의 구성도가 어떻게 되는지, 다음 프로젝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다음 계산기 스캐너를 작성하고 계산기 파서를 작성하고, 이 파서 속에 그 계산기의 기능들이 다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실행 분석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파서 생성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이 단순한 계산기를 완벽한 우리가 사용하는 사칙 연산의 모든 연산을 전부 다 계산해 낼 수 있는 계산기를 확장시키는 그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파서 생성기의 구조, IISPL 파서 생성기의 구조는 이와 같습니다. 먼저 그 파서 생성기는 바로 요 원시 코드, 야크 원시 코드를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면 그 원시 코드 안에 파서 생성기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야크 컴파일을 하게 되면 이때 만들어진 파일이 이 파일 이름을 parser.yak라고 한다면, 컴파일을 하고 나면 parser.yak.cs라는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이 파일이 C샵의 실행 파일입니다. 이 파일 안에 parser라는 클래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parser는 항상 토큰을 이용해서 파싱을 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토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휘 분석기가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스캐너라고 하겠습니다. 어휘 분석기의 다른 이름으로 스캐너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식을 인식하는 계산기를 만들겠다. 그러면 그 수식에 대한 토큰을 구해낼 수 있는 어휘 분석기를 렉스 프로그램으로 짜야 되겠죠.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다음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컴파일을 하게 되면 CS 파일이 만들어지면서 스캐너라고 하는 어휘 분석기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C 컴파일러에서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완성된 파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파서를 실행시키면 인풋을 집어넣어서 출력이 나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자적으로 렉스 토큰을 인식하는 어휘 분석기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컴파일한 다음에 독자적으로 C# 컴파일을 통해서 실행을 시켜서 인풋 출력, 인풋을 집어넣고 토큰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 과정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휘 분석기를 공부하면서 실습해 봤던 그 내용입니다. 자, 이제 단순 계산기 개발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기술해야 되겠죠. 어떠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 문제를 기술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렇습니다. 야크 원시 코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산술식을 읽어드리고 계산해서 값을 출력하는 간단한 계산기를 구성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계산기를 어떻게 컴파일러 기법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휘 분석기, 토큰을 찾기 위한 어휘 분석기를 완성해야 되겠고요. 다음에 토큰을 가지고 계산기를 구현하는 파서를 또 작성을 해야 되겠고요.
완성이 되고 나면 실행시켜 보고 정상적으로 그 계산기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먼저 문제입니다. 자, 문제는 이와 같이 산술식이 입력되면요, 이와 같이 계산해서 결과를 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계산기를 어떻게 컴파일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냐,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산술식을 소스 코드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소스 코드에 대한 계산 결과를 목적 코드로 보면 원시 코드를 목적 코드로 변환하는 컴파일러와 같은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소스 코드를 산술식의 집합으로 봅니다. 우리가 소스 코드가 어떤 것이죠? C 언어다 그러면 C 언어의 문장들의 집합이 C 언어의 소스 코드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산술식을 각각의 문장으로 보고 이 문장들의 집합을 소스 언어라고 봐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스 언어로 보고요. 그리고 각 문장의 그 출력 계산값, 이것을 타겟 언어로 보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소스 언어를 타겟 언어로 번역하는 번역기 문제로 변환이 됩니다. C 언어를 목적 코드 기기어로 번역하는 컴파일러와 같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컴파일러를 만드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번역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런 문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계산기의 전체 개발 구성도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실제로 그러려면 프로젝트를 만들고 코드를 짜고 실행을 시켜야 되겠죠. 이 얘기를 간단히 살펴보고 중요한 스캐너와 파서 얘기를 또 계속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순 계산기 개발 구성도입니다. 자, 이런 식이죠. 어휘 분석기 렉스 소스 코드를 짜서 어휘 분석기 코드를 만듭니다. 파일 이름을 캘큘레이터의 어휘 분석기, 계산기의 어휘 분석기니까 캘큘레이터, 캘크의 스캐너, 어휘 분석기 스캐너라고 이름을 붙여서 캘크스캐너.rex라고 이름을 붙여보자고요. 다음에 렉스 컴파일을 하면 소스 코드에 있는 토큰을 출력할 수 있는 어휘 분석기가 만들어지겠죠. C# 코드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캘크 스캐너라고 하는 클래스가 만들어집니다. 이 안에 렉산이라는 함수가 하나 만들어지죠. 이게 키포인트죠. 이걸 호출하면 다음 토큰을 계속 리턴하게 됩니다. 이런 함수를 얘가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식 코드로 번역기, 어떤 형태의 문장이 들어오면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내라 하는 이런 식으로 원식 코드를 만들게 되면, 자, 원식 코드, 이 야크 원식 코드가 뭐라고요? 번역기입니다. 번역기를 기술하는 겁니다. 좀 이따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야크 컴파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 캘크 파서, 이름을 파서를 하겠습니다. 토큰은 스캐너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구문 분석기는 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확장자는 반드시 야크라고 해줘야 되고요. 컴파일 하고 나면 야크.cs 파일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클래스, calc.parse라는 클래스가 만들어집니다. 그 안에. 그리고 그 안에 가장 중요한 함수, parse라는 함수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된 후에, 그러면 결국 calc 스캐너라고 하는 클래스와 calc parse라는 스캐너가 완성이 됐습니다. 다시 컴파일을 시킵니다. 시키면 얘가 전체를 가지고 컴파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프로그램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파서를 실행을 시키면 파서가 구문 분석을 계속합니다. 뭘 가지고요? 토큰을 가지고요. get next 토큰 받아서 따주고 이러면서 계속 구문 구조를 분석을 한다는 것이죠. 이때 get next 토큰 한다는 얘기는 next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소스 코드에 들어있는 이 소스 코드에 있는 모든 토큰을 읽어드리면서 그 토큰들의 문법 구조를 분석을 하고 그 문법 구조에 따라서 타겟 언어, 여기서는 지금 뭐야? 수식의 계산값을 만들어서 출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계산기의 구조입니다. 이것은 어휘 분석기 테스트 해보기 위한 구조죠. 자,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렉시 소스 코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야크 소스 코드 만들고요. 뭐라고요? 파일 이름을 calcscanner.cs 만들고요. calcparser.yak 만들고요. 컴파일 시키고요. 컴파일 시키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컴파일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환경에서 프로젝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프로젝트를 만들면 완성되면 이와 같은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뭐예요? Simple Calculator라고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라이브러리 IISPL 파젠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반드시 참조시켜야 된다. 이거 어휘 분석기 만들 때도 똑같았죠. 그리고 calcscanner.rex를 만들고 컴파일해서 CS 파일 만들고 또 야크 소스 파일 calcparser.yak 만들고 컴파일해서 CS 파일 만들고.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개의 클래스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파일 안에서 구동 파일을 합니다. 프로그램.파일 안에서 메인 함수 안에서 calcparser가 뭡니까? calcparser가 지금 이 파일 속에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죠. 그 calcparser의 테스트를 호출해서 소스 파일, 이 소스 파일을 연결시켜주면, 설정해주면 지가 이 안에 들어있는 수식들을 전부 다 파싱을 해서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은 이와 같은 파일을 프로젝트를 만들고 소스 파일 스캐너 파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파서 파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파일을 이렇게 만들고 그러고 실행시키면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때 보시면 실행 파일이 여기에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요. 그러면 프로젝트 안에, 빈 프로젝트 안에, 디버그 안에, 이 폴더 안에 simplecalculator.exe라는 파일이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이 실행시키면 이 파일이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실행 파일의 이름은 프로젝트 이름과 똑같은 이름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것을 완성시켜 나가고 그 다음에 실행을 시켜야 우리가 그 실행되는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스캐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캐너요. 어휘 분석기죠. 먼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번역기의 문장이 뭔지, 우리는 산술식이죠. 그걸 분석해 봐야 되겠죠. 산술식 이런 식이죠. 25 플러스 16하고 뉴라인이 나오면 이걸 계산해서 41을 출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플러스와 곱하기 괄호, 플러스와 곱하기 괄호로 되는 문장이 수식이 들어오면 자, 여기서는 문장 하나가 들어오고 수식 또 하나가 또 들어왔어요. 그러면 각각의 그 수식을 계산해서 출력해주는 이런 형태의 계산기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 뭘까요? 소스 언어겠죠. 소스 언어상에 포함된 토큰이 뭐가 있습니까? 플러스, 곱하기, 여는 괄호, 닫는 괄호, 뉴라인, 캐리지성이죠. 그리고 이런 수식들이죠. 숫자들이죠. 숫자는 보니까 정수네요. 정수는 0서부터 9까지의 포지티브 클로저 하면 그게 정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토큰 이름은 이와 같은 문자들은 그냥 토큰 이름으로 하고요. 뉴라인은 CR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숫자는 num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주고요. 토큰 이름을. 그 다음에 속성값은 정수값을 리턴을 시켜주죠.
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토큰 테이블이라고요. 자, 산술식을 분석해서 토큰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계산기를 만들 때 해야 되는 첫 번째 작업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렉스 소스 코드를 작성하죠. 뭡니까? 어떤 형태의 수식이 들어와도 그 수식에 들어있는 모든 토큰들을 출력할 수 있는 소스 코드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죠. 이게 렉스 소스 코드죠. 자, 여기서 뭡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렉스 소스 코드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전에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자, 퍼센트 여는 괄호, 퍼센트 닫는 괄호까지가 코멘트 문장이라고 그랬죠. 코멘트 문장입니다. 렉스 언어의 코멘트 문장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해야 됩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은 C#, 이 렉스 소스 코드를 렉스 컴파일러하면 C# 파일로 만들린다고 그랬죠. C# 파일의 코드이어야 된다겠습니다. 근데 C# 코드에서도 주석으로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G샵의 주석 코드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샵 뭡니까? 슬래시 곱하기 슬래시. 그리고 여기다가 주석을 넣어줬습니다. 뭐라겠습니까? 렉스 소스 코드, 간단한 계산기를 만들기 위한 렉스 소스 코드를 하겠다. 그리고 파일 이름은 calc.rex로 하겠다. 우리는 아까 설계할 때 뭐라고 했죠? calc 스캐너라고 하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십시오. calc scanner.rex라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토큰은 여기 뭐뭐 있습니까?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캐리지 리턴 여는 가로 닫는 가로 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토큰을 지금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토큰 분석기 어휘 분석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다. 자, 먼저 델리미터 화이트스페이스죠. 화이트스페이스를 구분하기 위한 이것을 해줍니다. 그때 주의해야 될 게 뭐죠? 캐리지 리턴은요 토큰으로 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넣었어요? 브랭크 넣고요, 탭 넣고요. 그 다음에 라인 피드만 넣습니다. 캐리지 리턴 안 넣습니다. 그리고 화이트스페이스 이걸 델림을 포지티브로 좀 들 거고요. 디지트는요 0부터 9까지 캐릭터 그리스를 했고요. 넘은 그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이제 정수고요. 그 다음에 점 하고요. 디지트 클로즈 했죠. 그 다음에 괄호에 물음표는 뭡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수도 인식할 수 있고요. 실수도 인식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점을 표시할 때 ESC 표시 들어간 거 왜 그렇습니까? 점이 렉스 코드에서 any character라고 하는 리저브드 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리저브드 워드가 우리가 생각하는 점으로 쓰고 싶으면 escape 코드를 넣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정수와 실수를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num이라는 토큰 이름으로요. 다음에 캐리지 리턴은 new line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는 우리가 뭐뭐 했었습니까? 이걸 다 오퍼레이터라고 정했죠. 플러스 곱하기 여는 괄호 닫는 괄호 이것을 오퍼레이터라고 하자. 그래 놓고 번역부에 들어가죠. 번역부에 들어가서 화이트스페이스는 WS라고 리턴하고요. 넘은 어떻게 합니까? 넘은 당연히 토큰 이름은 넘으로 리턴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float parse 렉스버프가 뭡니까? 현재 찾아진 스트링이 들어있는 버퍼죠. 그걸 렉심이라고 했죠. 그래서 렉심이 들어있는 버퍼가 렉스버퍼니까 렉스버퍼에 있는 내용을 실수로 변환해서 글로벌 변수 YYVOL에 저장해라.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CR, 여기서 정의한 CR이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CR이라고 리턴해라. 토큰 CR이라고요. 그 다음에 오프가 뭡니까? 괄호 곱하기 플러스 곱하기죠. 그것이 들으면 그냥 렉스버프 지금 그러면 그냥 리턴해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겠죠. 플러스는 플러스로 나갈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any 캐릭터, 그 이외의 캐릭터 내가 캐치하지 못한 게 있으면 그것도 vice best로 리턴해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그리고요 이제 렉스에 이렇게 해가지고 렉스 컴파일을 하면 지가 쫙 만들 겁니다. 만들 건데 그때 만들어진 후에 토큰을 제대로 분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테스트 함수를 하나 만들어라는 거죠. 글로벌 함수를. 어떻게 합니까? 소스 코드를 입력을 받아서 그놈을 인스톨 하고요. 그 다음에 렉스안을 호출하죠. 렉스안을 호출합니다. 렉스안을 호출하면 현재 토큰을 리턴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 토큰 출력했습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이스토 전체 파일을 다 토큰을 읽어낼 때까지 모든 토큰을 요 fn이라는 파일 속에 들어있는 모든 토큰, 여기서 정의한 토큰들 요걸로 출력하게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렉스 컴파일을 한 다음에 이 함수를 호출해서 내가 만든 어휘 분석기가 정상적으로 정착되는지를 체크해 볼 때는 이걸 해야 되겠죠. 자, 다음에는 이제 컴파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수식을 분석하고 토큰 테이블 작성하고 렉스 소스 코드까지 만들었습니다. 사실 렉스 소스 코드는 어디서 만들어요? IISPL 파젠 스튜디오에서 만들죠. IISPL 파젠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만듭니다. 지금 그 만든 그 코드 입력하죠. 입력하고 저장을 합니다. 어디다 저장을 해요? 아까 그 프로젝트 안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나면 렉스 컴파일이 활성화가 되죠. 그래서 렉스 컴파일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걸 작성한 다음에 파일 세이브에서 calcscanner.rex로 저장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프로젝트를 딱 열어보면 렉스 컴파일러가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누르라는 얘기입니다. 누르면 이것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에 CS 파일 하나가 딱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휘 분석기 생성이 완료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파일 속을 들여다보면 캘크 스캐너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들이 코딩한 이 테스트라는 함수도 이 캘크 스캐너의 퍼블릭 함수로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토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테스트 함수를 호출하면 되겠죠. 다음에 한 가지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만들고 저장을 딱 하면요. 디폴트로는 요 config.xml 파일을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면 디폴트 값으로 지가 이걸 만듭니다. 이거와 같은 폴더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한번 저장을 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컴파일 딱 하고 나서 이름을 오픈하고 여기서 이걸 수정을 합니다. 캘크 스캐너하고 캘크 파스라고요. 내가 만들 어휘 분석기 클래스 이름은 캘크 스캐너입니다. 내가 만들 파서의 클래스 이름은 캘크 파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고 다시 한번 렉스 컴파일을 누르면 얘가 요 클래스 이름도 캘크 스캐너라고 정확하게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소스 코드 만들고요. 렉스 컴파일 하면 이걸 딱 만든다겠습니다. 이때 캘크 스캐너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요 config.xml 파일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렉스 함수를 호출해서 계속 출력하면 여기 테스트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죠. 출력하면 소스 파일에 있는 내용이 다 토큰이 출력이 되겠죠. 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었으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토큰을 찾아내는지 검토해 보자는 것이죠. 자, 검토합니다. 검토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program.ps 파일, 프로젝트 안에 있는 program.ps 파일에 이와 같이 코딩을 해야 됩니다. 먼저 IISPL parser generator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유징을 시키고요. 인클루드 시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코딩을 합니다. 이렇게요. new calc scanner 여러분들이 지금 만든
원시 코드로부터 만든 프로젝트 클래스 이름이 캘크 스캐너죠. 그래서 캘크 스캐너 속에 이런 코드를 만든 이 코드를 호출하는 겁니다. 테스트를. 그리고 파라미터로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캘큘레이터 텍스트를 넘겨줍니다. 넘겨주고 실행을 시키라고 하면 제가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읽어가면서 토큰을 쭉 출력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25 플러스 16이면 25가 뭡니까? 25를 넘버로 확인해야 되겠죠. 얘가 여기서 보시면 이걸 호출했다는 얘기는 이것이 호출이 되는 것이죠. 렉산이라는 함수를 호출해 갖고 렉산이 뭐예요? 토큰 하나를 찾아서 리턴합니다. 그러면 한 글자 한 글자를 읽어서 25자를 읽은 다음에 뒤에 플러스가 나오니까 아 여기까지구나 하고 25를 뽑아내고 num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리턴을 한 겁니다. 그리고 속성값을 25로 리턴을 한 겁니다. 다음에 또 여기도 또 올라가죠. 또 올라가서 렉선을 또 호출합니다. 그럼 다음번 토큰 플러스를 또 리턴한다는 얘기죠. 또 올라가면 16이라고 하는 num이라고 하는 토큰 속성값 16을 또 리턴하죠. 그리고 또 올라가면요. 라인 피드 캐리지 리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 피드는 화이트스페이스로 처리하고요. 캐리지 리턴 뉴 라인을 캐리지 리턴 토큰으로 정확하게 리턴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어떡합니까? 여기서 이게 엔터 쳤다는 얘기니까 라인 피드 캐리지 리턴 두 개가 나오니까 라인 피드는 화이트스페이스로 그 다음에 캐리지 리턴 뉴 라인은 CR로 리턴을 딱 했죠. 제대로 했네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계속하죠. 2라고 하는 것도 num으로 리턴했어요. 그 다음에 곱하기라고 하는 걸 리턴했습니다. 그 다음에 12도 리턴 이런 식으로 전체를 다 리턴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렉스 컴파일러를 만들면 이 검토 과정을 거쳐서 정확하게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토큰을 찾아서 추출했는지 분명히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얘가 잘못되면요 파서에서는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스캐너 생성 절차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캐너 생성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요 rex.cs 파일을 만드는 겁니다. 그 속에 캘크 스캐너가 만들어져 있고 렉산이라는 함수가 만들어져 있어서 파서도 요 렉산이라는 함수를 계속 호출하면서 파서가 동작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파서를 만들어 볼 겁니다. 스캐너 생성이 끝났으니까 이 계산기를 위한 파서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죠. 파서를 만들려면 역시 산술식을 잘 보고요. 그거에 맞는 문법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문법을 만들려면 토큰을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토큰 테이블도 아까 만들었던 토큰 테이블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만들어야 될 겁니다. 여기에 있는 토큰으로 파서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문법을 만들어요. 문법은 뭡니까? source 언어. 이 산술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source 언어라고 했죠. source 언어를 기술할 수 있는 문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시면 어때요? num이 나오고 플러스가 나오고 num이 나오고 뉴라인이 나오고 이게 하나의 소스 랭귀지죠. 이것도 나올 수 있지만 num 나오고 플러스 나오고 괄호에 뭐 num 곱하기 num 뭐 이런 식으로 뭐 얼마든지 플러스와 곱하기로 만들어지는 어떤 형태의 수식도 나오고 끄트머리는 반드시 뉴라인이 나와야 되는 이런 형태의 문장이 산술식의 언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형태의 산술식을 기술할 수 있는 문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E = E 플러스 T로 하고요. 몇 번인가 반복하다가 T로 나오고 다음에는 T 곱하기 F로 하고 F가 나오고 그 다음에 F는 괄호가 나오고 num이 나오는 이와 같은 형태가 되면 어떤 형태의 수식도 다 인식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건 뭡니까? 수식 하나 이것만을 인식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number 플러스 number
new line 넘버 곱하기 넘버 new line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나온 건 처리를 못해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런 것도 처리를 하게 하려면 이런 걸 처리를 하고 이것도 또 다른 이것도 할 수 있게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L equal L2 new line epsilon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만들고 이렇게 해놔서 요거 갖고 수식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수식을 만드는 그 문법은 여기다 놓고 다음 라인 만들면 얘는 또 L2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또 이런 수식이 또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식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L equal L2라고 하는 걸 더 넣어주면 여러 개의 복수개의 그 산술식도 처리할 수 있는 문법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면 정말로 모든 이런 산술식을 정말로 파싱을 잘 할 수 있는 정확한 문법일까?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파싱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 개의 산술식을 잘 기술할 수 있는 문법을 이와 같이 우리가 잘 만들었습니다. 자, 이 문법이 모든 수식을 파싱할 수 있는 잘 기술된 문법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파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력 문자열이 이와 같이 수식, 두 개의 수식이죠. 뉴라인, 이와 같이 두 개의 수식이 들어온 경우도 잘 파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다는 것이죠. 자, 파싱은 파싱은 어디서 합니까? 토큰열을 이용해서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입력 문자열을 어휘 분석기 스캐너를 통과시켜서 이와 같이 토큰열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파싱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맞죠? 25 넘이고요. 그 다음에 뉴라인은 캐리 리턴 정의했죠. 여기까지 리턴이 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두 개의 문장으로 된 것을 잘 파싱하는지를 확인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가 이 문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언어의 정확한 문장이므로 이 문법으로 정확하게 파싱이 돼야 되겠죠. 파싱이 된다는 건 어떻게 확인하면 됩니까? 이 토큰열을 이 문법으로 도출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죠? 우리가 수작업으로 수작업으로 파싱을 확인하는 방법은 파서 스타일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싱 추리를 만들어 봐야 돼요. 근데 파싱 추리를 만드는 방법도 leftmost division, rightmost division 있죠. 우리 이건 상향식 방법으로 하는 거니까 rightmost division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우단 유도를 하고 역순으로 감축하면서 파싱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향식으로 동작하는 이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최우단으로 rightmost division으로 추리가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우단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확인이 되면 이 토큰열은 이 문법으로 기술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입력 문자열, 이 문자열을 과연 이 문법이 도출해낼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스타트 심볼이 여기서 L이죠. 그러니까 L부터 시작을 합니다. L equal LECR을 적용해 봅니다. LE 캐리 리턴을 적용시켜봐요. 그런 다음에 자, rightmost division이니까 L부터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E부터 확장을 시켜야 되겠죠. E는 T가 될 수 있으니까 T로 확장을 시켰어요. 다음에 T는 T 곱하기 F로 확장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T는 T 곱하기 F로 확장시켰으니 그렇게 확장시켰다는 것이죠. 다음 F는요. F는 또 괄호 2로 확장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괄호 2를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2를 다시 2 플러스 T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T는 F로, F는 덤으로 이렇게 해서 덤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럼 뭐가 만들어질 겁니까? 뉴라인 캐리지트는 아까 만들어졌죠? 캐리지트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넘이 만들어졌습니다. 플러스도 만들어졌고요. 요 넘도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요 괄호도 만들어졌고요. 곱하기도 만들어졌어요. 그죠? 현재 t에다가 t는 f로 줄 수 있고 f는 넘을 줄 수 있으니까 적용시키면 넘도 만들어졌네요. 그럼 여기까지 만들어졌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처리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L에 대해서 봅시다. 이제 L은 또 뭘 만들어야 됩니까? 이것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LE 캐리지턴 뉴라인은 만들어졌네요. 그죠? 그 다음에 E는요. E는 E 플러스 T가 될 수 있으니까 오케이. T는 F 넘 하니까 오케이. 넘 만들어졌어요. 다음에 플러스도 만들어졌어요. ETF 넘 하면 넘이 또 만들어졌네요. 그리고 요 L은 엡실론을 적용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뭡니까? 넘 플러스 넘 캐리 리턴, 넘 플러스 넘 캐리 리턴, 넘 곱하기 여는 괄호 넘 플러스 넘 닫는 괄호 캐리 리턴 다 만들어졌네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이 스트링에 대한 토큰열에 대해서 이 그 문법으로 이 토큰열의 파스 추리를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정상적으로 파싱이 된다. 이 문법은 이런 형태의 수식이 들어가면 잘 파싱이 되는구나. 다시 말하면 이 문법은 이런 소스 언어를 잘 기술할 수 있는 문법이구나 확인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법 이렇게 확인을 하고 나서 다음 작업은 이 문법에 대해서 SSD를 작성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정확한 문법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 문법을 바탕으로 번역기 설계도를 작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SD는 Syntax Definition이라고 하는 문맥 지향 번역기의 명세, 다시 말하면 번역기 설계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번역기는 산술식이라는 소스 언어를 계산값이라고 하는 목적 언어로 번역하기 위한 번역기를 설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번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번역을 하는 과정을 한번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스트링 5 플러스 7 뉴라인이 들어왔다고 치면 토큰열은 어떻게 될까요? 어휘 분석기가 num 플러스 num 캐리 리턴을 리턴하겠죠.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파스 추리를 만듭니다. 다음 주석 추리를 만들고 주석 추리를 depth false traverse 하면서 평가를 하면 결과가 번역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토큰열에 대해서 파싱 추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어떻게 만들어요? num 플러스 num 캐리지 나와야 되니까 이 L 이퀄 LECR을 먼저 적용시켜야 되겠죠. 다음에 이 2에다가 E 플러스 T를 적용하면 되겠네요. 다음에 T는 F, 다음에 F는 넘을 적용하면 넘이 나왔네요. 플러스 나왔고요. E를 T로, T를 F로, F를 넘으로 하면 넘이 또 나오죠. 그리고 이 L은 엡실론을 적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넘 플러스 넘 캐리 리턴, 넘 플러스 넘 캐리 리턴이 토큰열이 파싱이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파스 추리를 만든 다음에 주석 추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놈을 복제해서요. 주석 추리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그 주석을 처리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형태의 주석 추리를 만들고 평가 값들을 valuation을 평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석 추리를 만들어 놓고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넘.배를 넘이라고 하는 토큰에 대한 value를 계산합니다. 그것은 5가 되겠죠. 5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YYVOL이라고 하는 글로벌 변수 값으로 이걸 세팅을 합니다. 이것은 파서가 하는 일입니다. 자, 이와 같이 넘이라는 토큰의 값은 value는 5다 해서 5를 할당하죠.
다음에 f equal num이라고 하는 그 생성 규칙에 대해서 밑 하위에 있는 o를 위로 끌어올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t equal f도 마찬가지로 하위에 있는 value를 상위에 있는 루트의 value로 끌어올립니다. e equal t에 대해서도 e의 value는 하위 노드의 value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요, num의 value는 두 번째 num의 value는 7이죠. 7을 세팅을 해주고요. f equal num이니까 요 추리에서 보면 f라는 루트의 value는 하위 value의 값을 그냥 이동시키면 된다. t equal f에서도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얘는 상위가 e 플러스 t로 되어 있는 생성 규칙이었죠. 이 경우는 e 플러스 t 생성 규칙은 2의 value와 t의 value 7을 플러스 더해서 11을 넣어주면 된다. 이래서 2의 value는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요 마지막 L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이리 끌어올려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있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이걸 한 다음에 요놈을 출력시키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와 같은 방법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입력 스트링이 들어온다. 토큰열로 변환한다. 다음에 파스 추리를 만들어. 그래서 이 토큰열이 정확하게 문법에 맞는 그 스트링인지를 먼저 확인해 본다는 거야. 확인이 됐어요. 그럼 파스 추리를 만들어 봅니다. 파스 추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주석 추리를 다시 만들어요. 이거 가지고 주석 추리 만들죠. 그렇죠. 그 다음에 depth first traverse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요. 각 노드에 도달하면 하위 노드를 가지고 자기 노드를 평가를 합니다. 여기서 또 평가하고 항상 전에 바로 밑에 있는 값을 이용해서 현재 루트 값을 평가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에 도달되면 다도랬죠. 그러면 또 하위 노드를 갖고 또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번역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번역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 문법을 가지고 번역기를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자, 우리가 계산기 번역기를 만들기 위해서 파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산술식 source 언어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지 문법을 먼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문법을 가지고 어떻게 번역이 돼야 되는지 번역 과정도 살펴봤습니다. 그 번역 과정에 맞도록 이제 std, 직접 설계도를 구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설계도를 만드는 방법은 구문 구조에 따라 번역 방법을 명세하는 것이다, 결정하는 것이다. 자, 우리 예를 보면 생성 규칙별로 의미 규칙을, 번역 규칙을 하나씩 만드는 겁니다. 계산기 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번역 규칙을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려면 번역 과정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것이 5 플러스 7 new line이라고 하는 source language, sentence가 들어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가지고 토큰을 바꿨죠. number 플러스 number, carriage return을 바뀌었죠. 요거에 대해서 파싱 추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주석 추리 만들고 평가 추리 만들어서 번역을 했죠. 이렇게 했죠. 이것에 대해서 이 L, E carriage return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놈을 E 플러스 T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T를 F로 넘으로 TF 넘으로 해서 이와 같은 추리를 만들고 주석 추리를 만든 다음에 평가해 나갔죠. 평가해 나가서 결국 이와 같은 추리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L.value는 2.value라 했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요. 하나의 수식이 뉴라인으로 끝난 하나의 수식이 완성이 되면 그놈을 계산 결과를 출력해 보자고요. 그러면 2.value를 출력하면 되겠죠. L로드의 value는 프린트 문장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작될 수 있도록 설계도를 만들어 봅시다. 자, 보면 먼저
이 경우 봐요. L equal L2 플러스 다시 말하면 요거죠. 요 생성규칙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나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L이라는 노드에서 E라는 노드의 평가치를 그냥 출력을 했죠. 자, 이와 같은 노드를 이와 같은 생성규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L이라는 노드에서 E의 밸류를 그냥 출력만 하면 된다. 그러니 번역규칙은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생성규칙에 대한 의미규칙 또는 번역규칙이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와 같은 생성규칙은 이러한 번역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생성규칙 L equal epsilon. L equal epsilon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돼요. epsilon이니까요. 다음에 L equal E 플러스 T라고 하는 생성규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여기 있었죠. 부사과장이요. L equal E 플러스 T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생성규칙에 대해서는 E의 평가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E의 평가치와 T의 평가치를 더해서 넣으면 됐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생성규칙에 대해서는 이 루트의 평가치는 E1의 평가치와 T의 평가치를 더해서 E의 평가치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생성규칙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번역해라. 이렇게 의미규칙을 만들면 된다는 것이죠. E equal T는요. 여기서 E equal T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거의 평가치는 T의 평가치를 그냥 갖다 넣었죠. 그러니까 E의 밸류는 T의 밸류로 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곱하기의 경우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괄호의 경우요. 괄호의 경우는 F의 평가치는요. E의 평가치를 그냥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F 너무의 경우도 너무의 평가치를 넣어주면 될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생성규칙을 우리가 잘 완벽하게 정의만 한다면 설계도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설계도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와 같이 번역이 될 수 있도록 그 소스 코드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어떻게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SDD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야크 소스 코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산기 STD, 계산기 설계도를 갖고 얄스 코드를 만든다는 것이죠. 자, 만들어지는 파일은 calcparser.yak라는 이름으로 만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해서 C# 파일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클래스, calcparser라는 클래스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설계도였죠. 그래서 코딩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먼저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한글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렉스 컴파일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토큰을 사용 전에 토큰을 반드시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파서에서 사용할 토큰을 여기 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토큰은 미리 정의를 해야 돼요. 정의하지 않으면 에러가 납니다. 그 다음에 문법 변수 non-터미널이죠. non-터미널 기호는 소문자로 시작하는 문자열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을 그냥 터미널 기호로 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소문자로 만들어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각 문자의 생성규칙별로 번역 행동을 기술한다. 이걸 보고 만들면 되는 것이죠. 자, 보시면 기본적인 그 구조는 퍼센트 앞에 선언, 그 다음에 퍼센트 앞에 번역규칙, 퍼센트 뒤에 지원 루틴을 기술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코멘트 부분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퍼센트 여는 가로 퍼센트 닫는 거로 해서 코멘트 뭡니까? 야크의 주성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야크의 주성문. 이 내용은 그대로 뭐예요? C샵의 코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C샵에서도 주석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C샵의 주석 코드도 같이 넣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슬래시 두 개는 한 라인을 주석으로 만드는 C샵의 코멘트 문장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고요. 자, 사용될 토큰은 퍼센트 토큰이라는 리저브드 워드 뒤에 리스트를 쭉 나열해 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요 생성 규칙에 대한 번역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라인 컬런 L이 지금 라인입니다. 라인 익스프레션 캐리지 리턴 이와 같은 생성 규칙에 대해서는 번역을 어떻게 한다? 프린트 S2 $2입니다. $2요. 이게 1번째 이게 $1에 해당되고 $2 $3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2의 내용을 요 내용을 출력하라고 하면 되는 것이니까 $2를 프린트한다 라고 이렇게 코딩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L = 엡실론에 대해서는 라인의 엡실론은 여기 엡실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F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라인으로 시작되는 생성 규칙의 종류는 세미콜론 해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E = 요 로그하고 요 두 가지가 있는 이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익스프레션은 익스프레션 플러스 텀이 나오고 또는 텀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의 번역 규칙은 이겁니다. 의미 규칙 이거예요. 자, E의 벨 제일 앞에 것이죠. 이 앞에 것은 달러로 지칭을 합니다. 이건 $1, 이건 $2, 이건 $3가 됩니다. 그래서 $1과 $2를 더해서 $에 넣어라 이런 얘기죠. 여기서 플로트 타입을 지금 사용하기 때문에 타입 캐스팅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다음에 E = T에 대해서는 텀이라고만 해주면 된다. 여기도 물론 괄호 열고 $, equal $1이라고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디폴트로 이렇게 동작을 해줍니다. 세미콜론 해주면 되겠죠? 곱하기에 관해서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똑같은 규칙으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팩터에 관해서도 그렇고요. 다음에 이 문장에 대해서는 F 문장에 대해서는 F는 이것이 있죠. 그래서 여는 괄호 익스프레션 닫는 괄호 이 경우는 뭡니까? 2의 값을 F에 넣어야 되죠. 2는 뭐야? $1, $2에 해당되죠. 그래서 $2를 $1에 된다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놈에 대해서는 $, 있고 $1이니까 그건 디폴트 값이니까 안 해도 되고 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면 끝입니다. 요 놈을 그대로 이런 식으로 야크 소스 코드로 코딩만 해주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이 파서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테스트 함수를 퍼블릭 함수를 하나 만듭니다. 렉산 인스톨 해주고요. 그 다음에 파스 호출만 하면 되죠. 이것을 컴파일을 딱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캘크 파스라는 파스가 만들어지고 이 파스 안에 이 파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거 호출만 해주면 지가 소스 입력 파일에 대한 모든 토큰을 가지고 구문 분석을 해서 결과를 출력한다는 것이죠.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번역기의 설계도에서 계산기의 STD 설계도를 야크 코드로 구현을 했습니다. 자, 이름을 컴파일해서 실행을 시켜보고 분석을 해보면 되겠죠. 계산기를 실행하기 전에 먼저 야크 소스 코드를 컴파일해서 CS로 파일을 만든 다음에 실행을 해야 되겠죠. 자, 컴파일 어떻게 합니까? IISPL 파서 제너레이터 스튜디오에서요. 이 스튜디오에서 조금 전에 작성한 이 소스 코드를 입력을 하고요. 저장을 해야 되겠죠. 세이브해서 어떻게 해요? 캘크파서.야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어디다 합니까? 프로젝트 안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 나면 이 야크 컴파일이라고 하는 이 메뉴가 활성화가 되죠.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 파일이 이거와 같은 폴더에 쫙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 파일을 열어보면 캘크파스라는 클래스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여기도 나옵니다. 소스 파일은 캘크파서 야크 소스 파일은
calcparser.약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진 파일은 calcparser.yak.cs라는 파일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파서의 클래스가 calcparser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여기요. 그리고 렉시컬 애널라이저는 calc 스캐너를 이용해서 사용한다는 것까지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이 메뉴를 클릭하기만 하면 요 내용이 다 한꺼번에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었으면 이제 파서 생성을 완료한 것이죠. 자, 그럼 파서를 실행시켜서 계산기를 실행시키고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계산기 구조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전체적인 계산기 구조는 이렇죠. 우리가 렉스 소스 코드 calc 스캐너를 만들어서 요 인풋에 대한 이런 수식에 대한 토큰을 만들어낼 수 있는 calc scanner.rex.cs 파일 어휘 분석기, 토큰 분석기 CS 파일도 만들었고요. 방금 전에 calc parser.yak.cs 파일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calc scanner라는 클래스도 완성했고요. calc parser라는 클래스도 완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소드가 parser고 렉선이죠. 자, 다시 컴파일을 하게 되면 얘가 실행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실행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합니까? 이 parser가 파싱하면서 계속 다음 토큰 달라고 요청을 하면 렉선을 함수로 호출합니다. 그러면 얘가 요 인풋 파일에 들어있는 토큰을 찾아서 리턴하죠. 계속 이렇게. 그러면서 이 렉선이라는 파서 속에서 문법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구조를 분석하면서 파싱을 해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program.cs라는 파일에서 코딩을 해야 되죠. 이렇게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calc parser의 생성자 개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파일, 테스트 메소드, 여러분 코드 쓰게 여러분 아까 만들었던 이 테스트 함수를 호출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요 calculate.txt를 입력을 시켰네요. 그 내용이 지금 이거죠. 그럼 이것이 입력이 돼서 팟을 하고 나면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이거의 출력 결과 41, 이거의 출력 결과 30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였습니까? 여러분들이 파싱 소스 코드에서 여기서 만들었던 테스트 파일이죠.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 클래스를 보면 클래스의 public 메소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코드에서 호출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입력했을 때 이것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했으면 파서가 단순 계산기가 정확히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어떻다고요? 자, 토큰 생성기, 계산기 스캐너를 만들어야 된다. calc 스캐너를 만들어야 된다. 또 calc parser를 만들어야 된다. 컴파일하고 이렇게 만들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가 뭔지를 정의해 냈었죠. 문제가 이런 얘기였죠. 이런 산술식이 들어오면 이것을 계산해서 출력하게 만들어 보자.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산술식을 분석하고 다시 말하면 소스 언어죠. 소스 언어가 어떤 것인가를 정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타켓 언어가 어떤 것인가 정의는 타켓은 이거고 이게 소스 언어입니다. 자, 그럼 소스 언어에 어떤 토큰이 들어있나? 플러스, 마이너스, 여는 가로, 닫는 가로, 뉴 라인, 그 다음에 디지트. 이거는 지금 실제 코드에서는 실수를 했습니다. 이건 정수지만요. 이걸 하겠다. 그럼 토큰은 이것들은 그냥 그 코드를 쓰고요. 뉴 라인은 CR로 쓰고 이 값은 토큰 이름 덤이고 속성 값을 리턴을 하자. 이렇게 토큰 테이블을 만들었다. 그러면 소스 이걸 가지고 렉스 소스 코드를 만들었죠. 토큰을 인식할 수 있는 만들었죠.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요 문법에 대해서 요 소스 언어에 대해서 요 토큰을 가지고 요 언어에 대한 문법을 완성을 했죠.
그리고 이 문법을 가지고 이제 스캐너가 끝났고 파서 만드는 과정이죠. 파서 만드는 과정에서 이 문법을 가지고 계산기 설계도 SDD도 작성했고요. 이와 같이 만들었죠. 그리고 아까 소스 코딩, 이걸 가지고 소스 코딩을 했죠. 자, 토큰을 인식하기 위한 렉스 소스 코드고요. 이것이 이 설계도에 대한 구현 코드죠. 자, 이 토큰을 찾아내는 어휘 분석기는 소스 언어로부터 토큰 테이블을 만들고 토큰 테이블로부터 토큰 테이블을 가지고 인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스캐너, 계산기 스캐너를 만든 것이고요. 이것은 계산기 파서죠. 이 번역기에 대한 구현 코드 파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로 넣음이 뭡니까? 정수 또는 실수를 다 할 수 있도록 정의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까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뭡니까? 요거와 요거를 만드는 겁니다.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번역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그 번역기의 소스 언어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타깃 언어가 무엇인가 정의하고 이 소스의 생성 규칙들이 어떻게 번역되면 이런 생성 규칙이 어떻게 번역되면 이게 번역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고 그거에 대한 코드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최종 결과물은 이 계산기 스캐너와 계산기 파서 두 개의 파일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개의 파일을 만드는데 내용을 분명히 파악을 하고 어떤 문제가 주어질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상 소스 언어, 타깃 언어를 생각하고요. 그 소스 언어를 어떻게 타깃 언어로 번역할 것인가, 생성 규칙 단위로 이렇게 번역 명사를 만들고 코딩하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파서 생성기를 이용해서 간단한 계산기를 개발하는 과정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어휘 분석기 과정에서 공부했던 컴파일러 솔루션이라는 솔루션 안에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안에서 계산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예전에 여러분들 우리 실습했던 프로젝트가 몇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 프로젝트를 추가를 합니다. 자, 콘솔 앱으로 하고요. 다음, 자, 이름은 간단한 계산기니까 심플 캘큘레이터라고 합시다. 자, 이같이 심플 캘큘레이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듭니다. 자, 그러면 심플 캘큘레이터라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파일러 솔루션 안에 지금 심플 캘큘레이터가 라는 그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컴파일러 솔루션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없다고 한다면요,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만들어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파일,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하고 콘솔 랩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만들면 프로젝트와 그 다음에 솔루션과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들 지난번 어휘 분석기 과정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권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이 프로젝트가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죠.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를 연결시켜야 됩니다. 자, 종속성 참조 추가하고요. 하면 여기 지금 IISPL 파젠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이게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다른 환경에서 한다면요. 그런 경우는 찾아보기를 누르고 이리 들어가셔서 지금 요 파일을 요거죠. 요것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었죠? 예, 우리 여러분 강좌 홈페이지에 가면 이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확인을 누르면 이 파일이 어셈블리 안에 여기 이렇게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프로젝트는 파서 야크가 동작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추가된 상태가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스캐너와 그 다음에 파서를 만들어야 되겠죠. 스캐너와 파서는 어디서 만듭니까? 스캐너와 파서는요, 여러분들 지금 다운로드 받은 요것이죠. 요걸 사용하라고 그랬죠. IR 파진 스튜디오 이걸 사용해라. 그러면 이렇게 열리죠. 열리면 여기서 스캐너, 캘크 스캐너를 만들겠다 있었죠. 여기다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강의했던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실습에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수업 시간에 사용했던 그 코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넘버도 정수와 실수까지 같이 포함하는 형태로 했고요. 그 다음에 넘버는 이렇게 플로트로 했습니다. 정수로 하지 않고요. 넘버는 요 넘이라는 토큰은 넘이라고 하는 토큰은 그래서 정수 실수를 다 취급할 수 있는 그런 토큰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오퍼레이터는 플러스 곱하기 여는 괄호 닫는 괄호 4개를 오퍼레이터로 토큰으로 그냥 넘겨줬고요. 토큰 이름으로요. 그 다음에 캐리지 리턴 뉴 라인은 캐리지 리턴 해줬고요. 자, 이렇게 만들면 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용 루틴, 테스트 루틴을 이렇게 만들었죠. fn 인스톨 해줘야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렉선을 호출하면서 계속 파일의 끄트머리 이스톤이 될 때까지 토큰을 찾아서 출력하고 했죠.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코딩이 완성이 됐으면 저장을 해야 되죠. Save as 어디다 합니까? 예, 심플 캘큘레이터 지금 만든 그 프로젝트 안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캘크 스캐너.x 이렇게 하다고 그랬죠. 캘크 스캐너.x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열어보면 렉스 컴파일이 활성화된 걸 할 수 있죠. 누르시면 되겠죠. 누르면 여기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렉스가 만들어져 있고 CS 파일도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는 program.cs 파일만 있었는데 파일 3개가 만들었네요. 여러분들이 만든 요거 렉스 프로그램 만드는 거 저장한 건 좋고 컴파일 했으니까 하나 더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만들었죠. config xml도 만들어졌습니다. 자동으로 이 렉스 파일이 있는 폴더에 config xml이 있으면 그냥 두고요. 없으면 얘가 디폴트로 이걸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보시면 뭡니까? 스캐너 클래스 이름과 파서 클래스 이름을 지정하게 되어 있죠. 디폴트 값으로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디폴트 값이 이렇게 됐으니까 my lexical analyzer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캐너에 만드는 파일을 가보면 얘가 만든 클래스 이름이
my 렉시컬 스캐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뭘로 만들고 싶다고 그랬냐면 캘크 스캐너로 만들고 싶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config 파일에서 이걸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캘크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렉스 컴파일러가 캘크 스캐너라는 이름의 스캐너 클래스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파서도 캘크 파서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요. 반드시 저장해야 됩니다. 저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다시 이 바전 스튜디오를 다시 띄워가지고요. 다시 컴파일 다시 한번 하면요. 얘가 스캐너 파일을 다시 만듭니다. 자, 그러면 요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캘크 스캐너를 만들었죠. 아까 my lexical analyze 했던 것이 캘크 스캐너를 만들었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자, 이제 또 그럼 스캐너 완성을 했네요. 스캐너 완성을. 그러면 야크 파서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파서 코드를 넣어야 됩니다. 파서 코드 어떻게 넣습니까?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면요, 됐네요. 이 파일 이름은 이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헬프 파스라고 했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자, 실제 이걸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대로 완성이 됐나 한번 검토해 볼까요? 라인 이퀄 콘솔 줄이겠죠? 이 프린트가 아니라 콘솔 라이트 라인이라 해야 됩니다. 프린트는 C 언어고요. 콘솔 라이트 라인이 C샵의 프린트와 똑같은 그런 명령어입니다. $2 이거 출력하라고 했네요. 그 다음에 요 생성 규칙에 대해서는 이거와 이것을 더해서 여기다 넣어야 되니까 $1과 $3를 플러스가 $2에 해당되죠. $3를 더해서 $루트에 넣어라 그런 얘기죠. 연산이 지금 플러스로 해야 되는데 $에는 원래 오브젝트 타입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트로 타입 캐스팅을 해야지만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토큰을 넘길 때 플롯 타입으로 넘기기로 했죠. 그러면 이렇게 해줘야 되겠고요. 여기에 토큰 이름 반드시 기술해야 된다고 그랬죠. 기술이 됐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루틴 하나 만들었죠. 파스를 호출했죠. 자, 그래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세이브해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캘크 파서.야크로 하자 그랬죠. 이와 같이 캘크 파서.야크, 파서는 반드시 야크라고 해야 됩니다. 렉스라고 하면 안 되죠. 자, 그럼 현재는 캘크 스캐너.렉스, 캘크 스캐너.lx 요것만 있죠. 여기다가 저장을 하게 되면 캘크 파서 야크가 생기겠죠. 그러면 캘크 파서 야크가 생긴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여기서 야크 컴파일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야크.cs 파일도 생긴 걸 확인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스캐너도 만들었죠. 스캐너도 여기 만들었죠. 파서도 여기 만들었죠. 자, 그러면 이제 텍스트 파일을 스캐너를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가 정말 제대로 만들어졌나? 요 테스트 함수를 호출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요. 먼저 라이브러리를 요징시킨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요징을 시켜주고요. 코드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합니까? new 클래스 이름이었죠. 캘크 캘크 스캐너였죠. 이 캘크 스캐너의 생성자를 만들고 그거에 테스트 함수를 호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파라미터 뭘 넣어요? 파일 안 만들었네요. 조금 이따 만들읍시다. 캘큘레이터
이렇게 만들고 이걸 실행시키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파일이 아직 만들어져 있지가 않네요. 여기서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파일 new 프로젝트하고 추가하고요. 새 항목하고 텍스트 파일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수식 입력할 거야. 마지막 템플릿이 텍스트입니다. 여기다가 캘큘레이터 이렇게 하면 캘큘레이터.텍스트 파일 됐네요. 여기다가 실습에 사용됐던 텍스트를 넣어볼까요?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자, 더하기 곱하기 넘버는 정수도 있고 실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반드시 여기서 마지막 뉴라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문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수식 나오고 뉴라인이 있었죠? 요거 나오고 요게 엔터 친 부분이 뉴라인이 들어간 거고요. 여기서도 뉴라인이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도 뉴라인이 들어간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고 닫아버리면 뉴라인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뉴라인 입력해주고 저장을 하시면 완성이 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파일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결과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이거 나왔는데요. 이거 나오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 명령 한 다음에 기다리라고 해주면 좋을 겁니다. 콘솔 리드키가 적절합니다. 이래놓고 실행을 시켜보면요. 이와 같이 토큰이 출력됐는데 맞았나 테스트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25 놈이라고 했죠. 놈이라는 토큰과 속성 25를 리턴해냅니다. 플러스는 토큰 리턴하고 속성 없죠. 놈 16도 그 다음에 요 16 뒤에 캐리 리턴 좋은데 파일 스페이스가 하나 있네요. 사실은 이게 엔터를 치면 라인 피드 캐리 리턴 두 개의 코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캐리 리턴은 우리가 말한 토큰으로 확인했고요. 뉴라인을 파일 스페이스로 취급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잘 만들어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2도 넘으로 찾았고요. 곱하기 토큰, 열한괄호 토큰, 넘 토큰, 12 넘 토큰 플러스 제대로 찾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5도요. 2.5도 넘이라는 토큰으로 잘 찾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스캐너가 토큰을 잘 찾아내는 거나 확인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서를 실행시켜야 되겠죠. 파서가 뭡니까 지금? 파서가 번역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서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new 뭐죠? 클래스 이름이 뭐였습니까? 캘크 파서였죠. 캘크 파서였죠. 파서의 인스턴스 만들고 그거의 테스트였죠. 여기서 내용을 복수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스캐너는 필요가 없으니까 코멘트 처리하고요. 이렇게 실행시키면 되겠네요.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이와 같이 출력이 됐네요. 맞았나?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입력 파일 console.txt 갖고 했잖아요. 25 플러스 16 하면 41 맞네요. 15 플러스 2 하면 15 곱하기 30 맞네요. 2.5 플러스 5에도 7.5가 맞네요. 자, 그러면 수식 제대로 하네요. 여기서 아무 수식이나 한번 입력을 하나 더 해볼까요? 뭐 할까요? 뭐 이렇게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자, 이러고
네, 저기 엔터 있습니다. 실행을 시켜보고 저장하고 실행해야 되겠죠? 저장하고 실행을 하면요, 이렇게 치려고 했네요. 제대로 했나요 이게? 7, 4라고 생각하면 8, 이거 하면 4에다 6인가요? 6. 90 정도 맞는 것 같으네요. 그죠? 자, 정상적으로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요, 더하기, 곱하기, 실수 또는 정수로 만들어진 수식이라고 했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를 하나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에러가 나겠죠?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자, 41까지만 하고요. 얘가 못한다고 지금 그 에러 메시지를 내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에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텍스트 파일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에러가 납니다. 왜 그래요? 마이너스는 지금 토큰을 못 만들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러가 나겠죠. 자, 그래서 사칙 연산이 다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요거 다음 내용에서 사칙 연산 전부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계산기로 확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신 다음에 요 내용을 수행해서 그것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오. 이번에는 사칙 연산 계산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플러스와 곱하기로 만들어지는 단순 산술식을 계산할 수 있는 단순 계산기를 개발했습니다. 자, 이것을 확장해서 가감승제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기 곱하기의 어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연산의 그 오퍼레이터가 전부 다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사칙 연산 계산기로 한번 확장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전거했던 것과 거의 똑같이 하면서 결국 소스 코드, 스캐너와 그 다음에 파서의 소스 코드를 수정을 하면 될 건데요. 자, 계산기 스캐너를 작성하고 계산기에 파서를 작성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과정 절차를 여러분들이 어느 포인트 하나씩만 바꾸면 되지만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전체 과정을 똑같이 한번 따라가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응용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언제 어떻게 한다겠죠? 스캐너를 작성한다 그러면 소스 언어가 뭔지, 타켓 언어가 뭔지 산술식을 분석해서 그걸 찾아내야 한다고 그랬죠. 이와 같이 이런 산술식 더하기, 빼기, 곱하기, 플러스 또는 0.23 이런 실수,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빼기 이런 사칙 연산 어떤 연산자가 들어있는 경우도 다 처리될 수 있는 식으로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들으면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들으면 앞에 뒤에 처리해낼 수 있는 이러한 그 계산기를 만들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토큰은 어떻게 됩니까? 토큰은 아까하고 비교하면 마이너스하고 나누기만 더 추가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 토큰 테이블은 어떻게 만들면 됩니까? 자, 이와 같은 연산자는 그대로 하고요. 뉴라인만 캐리 리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실수 값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숫자는 num이라는 토큰으로, 그리고 속성은 실수 값을 리턴해 주는 식으로 만들어 보자, 그런 얘기죠. 이와 같이 토큰 테이블을 완성했으면 렉스 소스 코드를 만들 수가 있죠. 똑같이 만들고 아까 코드에서 뭐만 변화될까요?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누기만 추가가 되면 되겠습니다. 나누기만요. 여기서 마이너스와 나누기만 추가되면 되겠죠. 추가됐죠. 근데 마이너스가요,
그냥 마이너스라고 넣으면 에러가 나겠죠. 왜 그렇습니까? 캐릭터 클래스에서 이 마이너스는 리저브드 모드죠. 다시 말하면 0, 5 그러면 0, 1, 2, 3, 4, 5까지를 나타내주는 캐릭터 클래스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그냥 문자로 쓰고 싶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에스케이프 코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면 됐고요. 오퍼레이터. 다음에 화이트스페이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렉스 버프 내용을 플롯으로 변환시켜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넘이라는 토큰을 실수로 지금 정의를 했죠. 토큰의 속성값은 실수로 해야 되기 때문에 YYV 글로벌 변수에다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넘을 리턴하고요. 소스 스캐너에서 바뀐 것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실제 코드에서는 요거 집어넣고요. 요것만 바꾸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컴파일 해야 되겠죠. 컴파일 할 때는 configure.xml 파일을 열어서 수정을 해야 한다겠습니다. 요거 스캐너를 요 캐릭터 스캐너의 클래스 이름을 뭘로 만들 것인가를 지정해 준다고 그랬죠. 그냥 캐릭터 이름과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려면 configure.xml 파일 구성 파일 이 파일을 수정해 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소스 코드 스캐너 계산기 스캐너는 완성이 됐죠. 이제 파서를 하라고 했습니다. 파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우리가 스캐너를 작성할 때 분석했던 산수식과 토큰 테이블을 작성을 했었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산술식의 문법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번역기를 설계를 하고요. 문맥장 번역기 SSD를 설계를 하고 다음 그 설계서를 바탕으로 약그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고 컴파일하는 과정이죠. 다시 말하면 문법 작성, SSD 작성, 그 다음 약그 소스 작성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산술식은 이런 대상이죠. 그리고 이 대상의 산술식에 이와 같은 토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스캐너 작성 과정에서 공부를 했고요. 분석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 산술식에 대한 문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게 바로 그 문법이죠. 이것을 보시면 전에 우리가 플러스와 곱하기로만 만들어진 문법에 비해서 두 개의 생성 규칙이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생성 규칙만 추가를 하면 사칙연산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로 된 모든 수식의 산술식을 전부 다 기술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번역기 SSD의 그 번역기 시멘틱 룰은 이와 같이 하면 되겠죠.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만들면 우리가 SSD 설계가 끝났죠. 자, 그럼 요 SSD의 문법과 프로덕션과 다음 시멘틱 룰을 가지고 이와 같이 야크 소스 코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전에 했던 바와 동일하고요. 추가된 것은 이 빨간색으로 된 이 라인이 추가되어 있죠. 추가된 의미 규칙에 대한 이와 같은 번역기의 코드, 이 생성 규칙에 대한 번역, 이런 식으로 번역한다고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정수뿐만 아니라 실수를 포함하는 그런 처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프로트로 이렇게 타입 캐스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면 파서의 생성은 완료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컴파일 하게 되면 되겠죠. CS 파일, C# 파일이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서 이 파일의 이름은 calcparser.yak라고 조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 하게 되면 .cs라는 파일이 하나 더 만들어지죠. 자, 이와 같은 작업을 하면 이제 계산기를 위한 파서 생성 작업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프로젝트를 생성을 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완성된 프로젝트는 이와 같은 형태를 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캐너를 작성하고 파서를 작성했죠. 여기 보시면 calcscanner.rex라고 하는 스캐너 파일과 calcparser.yac라고 하는 파서 파일을 작성했고 컴파일해서 이와 같이 GS 파일을 얻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뭡니까? 차측 연산기 개발은 완성이 된 것이죠. 자, 연산기를 실행시켜서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입력 데이터 파일 calculator.txt라는 파일을 작성합니다. 여기 보시면 calculator.txt라는 파일 작성했죠.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3개의 수식을 집어넣고 이것의 연산 결과를 이 계산기가 정상적으로 실행해서 출력하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것이죠. 자, 코딩은요. 자, 실행 코딩은 이와 같이 ISPL parser generator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를 유징해서 포함을 시켜주고요. 자, calc parser를 생성자를 만들고 테스트 함수를 통해서 이 패스를 입력해 주죠. 이 패스가 바로 뭡니까? 이 입력 파일이죠. 입력 파일을 넣고 컨트롤 F에서 실행을 시키면 이와 같은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수식에 대한 계산 결과가 정확하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console.read 키는 뭡니까? 실행이 된 후에 자동적으로 소멸하지 않고 대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코드죠. 자,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가감승기 4개의 연산자가 포함된 어떠한 수식도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서 결과를 출력하는 그런 예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간단한 영어 문장을 한국어 문장으로 번역하는 번역기를 개발해 보겠습니다. 사용한 기법은 오늘 간단한 계산기를 만든 기법과 같은 방법으로 파서 생성기를 이용해서 번역기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영한 번역기 기회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볼 거고요. 스캐너 작성, 파서 작성,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번역기를 생성하고 실행 분석해 볼 것입니다. 다음 번역기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으로 다음 시간은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